안녕하세요. 파트 1의 테마 3번 두 번째 시간입니다. 테마 3은 이제 1과 2로 나누었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토지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 시간은 이제 주택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이제 8페이지고요. 주택은 이제 건물 자체를 한 명이 소유하고 있냐, 아니면 이제 쪼개진 그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냐에 따라서 공동주택이냐, 단독주택이냐, 이렇게 이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은 뭐 말 그대로 이제 사람이 사는 공간인데, 이게 법적으로 나눌 때는 주택법과 이제 건축법에서 이제 나뉘는 주택이 분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공법에서 이제 암기를 하시긴 하는데, 우리 이제 개론에도 출제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암기를 하시면 양쪽에서 이제 득점을 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제 그 공동주택이 이제 눈에 이제 익죠.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그 살고, 그리고 이제 거래를 많이 하는 이제 공동주택을 살펴보면, 주택법에서 나누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연립, 다세대 요걸 암기 코드는 다세대, 연립, 다세대, 연립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법하고 이제 플러스로 되면은 이제 건축법에서는 주택법에서 분류하는 그 공동주택에서 기숙사가 하나가 이제 플러스가 되거든요. 요거를 다세대, 연기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다세대, 연기 이렇게 되는구나. 마지막 이 기는 건축법에서 분류하는 공동주택이구나.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유주가 한 명인, 요 한 명인 단독주택은 주택법에서 분류하는 다가구, 다중, 단독. 그러니까 단독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이 한 명이니까 단독주택은 쉽고, 암기 코드는 단다다입니다. 단다다. 그리고 건축법에 하나가 이제 추가된 게 공간이 추가되는데, 그래서 암기 코드는 단다다 공 이렇게 되십니다. 그래서 단다다는 주택법에서 제시하는 단독주택이고, 공간은 건축법에서 제시하는 단독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표를 이제 암기를 하시고 나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되는데, 이 암기 하실 때, 이 주택 종류별로 핵심 키워드도 중요한데 앞에 이제 수식어 이런 어떤 기준으로 나누냐 이런 워딩 자체가 매우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를 찌르는 이 파란색으로 칠해진 핵심 키워드만 암기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검은색 그 워딩도 꼭 암기를 하셔야 된다. 자, 먼저 이제 공동주택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아파트죠. 아파트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아파트 기준은 5층이 넘어서는 주택을 아파트라고 합니다. 뭐가 5층이 넘냐?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일 때 아파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시다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이 있으면 요건 아파트구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이제 연립하고 다세대 우리가 이제 다세대 연기 이렇게 외웠죠. 그래서 이제 다세대와 연립을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둘 다 사계층 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가 사계층 이하냐?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사계층 이하다. 그러면은 아파트는 아니죠. 그래서 다세대 연립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시는데 4층 이하는 다세대 연립이 되겠구나. 그 중에서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은 연립 이렇게 되고요. 660 이하가 되면은 다세대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뭐가 바닥 면적의 합계. 자, 되셨죠?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단독주택으로 가겠습니다. 단독주택은 단다다 공 이렇게 갔었죠. 그래서 단독은 이제 뭐 암기할 건 없고 요 다가구와 다중을 구분하는 것이 이제 시험에 이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다가구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원룸입니다. 다가구는 이제 원룸을 이제 암기를 하시면 떠올리시면 되고요. 다중주택은 이제 하숙집 같은 거 있죠. 예전에 이제 요즘은 잘 없는데 그 단독주택을 이렇게 쪼갭니다. 방으로 나누어지어 가지고 이렇게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이제 오랫동안 살고 있는 그런 하숙집을 떠오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는 크게 의미는 없고 시험에는 이 숫자와 핵심 키워드가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다가구부터 살펴보면 다가구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상인 주택입니다. 다가구는 3계층 이상이고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이하일 때, 그리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것이 다가구다. 그래서 원룸은 3계층 이상이고, 원룸은 좀 층수가 있죠. 그리고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다. 원룸은 좁죠. 그리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와 반대로 이제 다중주택은 우리가 이제 하숙집을 예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오래 사는 거고요. 방마다 욕실을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취사시설은 할 수 없다.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계층 이하일 것,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단독주택까지 살펴봤고요. 우리가 앞에서 주택에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러면 이제 주택은 아닌 것인데 주택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가 준주택입니다. 준주택. 준주택은 주택법상은 주택은 아니에요. 주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거시설로 쓰고는 있어요. 그래서 요거의 네 가지가 이제 자주 출제되는, 지문화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기 코드는 다기오노가 준주택이다. 다기오노는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시설로 쓰고 있다. 다기오노가 뭐냐? 다중생활시설, 그리고 기숙사,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이다. 그러면 다중생활시설은 뭐냐? 이게 이제 고시원입니다. 고시원. 고시원 같은 게 주택은 아니지만 사람이 살죠. 그러니까 그것은 준주택이다. 기숙사도 마찬가지로 주택은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 살고, 오피스텔도 주택은 아니죠. 그래서 주택수에는 포함이 안 되는 그런 면이 있고요. 노인복지주택도 주택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이제 이제 여러 가지 비교할 수 있는데, 요건 핵심 키워드가 300세대 미만이라는 겁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제 말 그대로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를 타겟으로 해서 주택처럼 지은 겁니다. 그래서 단지형 연립 같은 거, 그 다음에 단지형 다세대, 소형주택, 이런 형태로 띄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300세대 미만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목입니다. 지목은 이제 토지를 용도별로 분류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내용을 지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현재 28개의 지목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공시법에서 이제 암기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명칭만 가볍게 살펴보면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종교용지, 잡종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의 그 단어들의 앞글자를 따서 이제 부호하는 거죠. 그리고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이렇게 이제 쭉 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것은 공장용지는 공이 아니고 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차장은 주가 아니고 차입니다. 주로 하면 헷갈리죠. 이제 그리고 하천도 이제 하가 아니고 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원지도 유가 아니고 원입니다. 그래서 앞글자 이제 28개의 지목을 눈과 입에 익히시고 4개의 지목은 앞글자가 아니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암기 코드는 장차 천원, 장차 천원, 요 4가지는 앞글자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이제 토지의 분류, 이렇게 이제 분류를 이제 2개씩 짝지어서 구분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암기를 하셔야 된다. 공동주택에는 다세대, 기까지 있다. 요거는 이제 건축법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은 다다, 공,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